이번 주 분양 메이플자이 162가구 등 전국 5,939가구 쏟아져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자, 이번 주 분양시장은 약 6,000가구가 청약 접수를 진행했다. 1월 한 달간 청약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5천원 만에 많은 물량이다. 이게 무슨 기사가네. 참 어법이 맞지 않죠. 1월 한 달간 청약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5천원 만에 많은 물량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특히 이른바 10월 로또로 불리는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가 청약에 나서 관심이 쏠린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주 분양 물량이 약 1,600가구에 그쳤던 것에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숫자 5,939가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한 주 단위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주 단위가 어떻게 달라지고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저는 최소한 그래도 월 단위도 좀 빠릅니다. 분기 정도는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이 아니잖아요.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의사결정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하지만 주식은요 10분 1분 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정권에서 한국부동산원 조져가지고 주 단위로 막 이렇게 데이터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저는 솔직히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한국부동산원 안 그래도 직원들 박봉인데, 이 직원들이 뭐라고 그런 통계 자료 막 취합하고 뭘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 생각이 이래요. 주 단위 하지 말고 월 단위 하거나 월 단위 또는 분기마다 발표해도 충분히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데 용이합니다. 주 단위로 해서 그렇게 부동산 시장 잘 예측했으면요 2021년 고점 오는 거 아무도 예측을 못했잖아요. 물론 저는 2021년도 연말에 10월달부터 해서 10, 11, 12 이때 대출 규제, 분양권도 잔금 대출이 안 나오는 거 이걸 보고 이제 심리가 정말 꺾이기 시작하는 거구나, 이 정도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2022년 한 해 내내 집값이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부동산은요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시장이 매수 심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무언가의 규제 완화 등 이런저런한 유인책이 있으면요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과거에 서울 집값이 올라간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이 2016년부터 상승했는데요, 서울 집값과 광역시 집값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서울 집값이 저렴해 보이는 이런 착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2013, 14년부터 강남 부동산이 살짝 꿈틀거렸는데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전체 지역이 집값이 올라갔다니까요. 그게 오직 서울의 힘으로만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비교 대상군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 비교 대상군이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대전, 광주, 세종 이렇게 주요 입지의 대도시들의 가격대가 여러분 서울의 턱밑을 추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서울 아파트, 자, 도곡동에 도곡 렉슬이에요. 이거 26평 볼까요? 자, 2016년도 어땠어요? 16년 8억입니다. 2016년 도곡 렉슬이 8억 4천이에요. 그런데 매매가 8억 4천 보면 안 되겠죠? 2016년 1월 도곡 렉슬 매매 전세 갭이 1억 2천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2016년 1월 달에 대구에 있는 주요 아파트 뭐가 있을까요? 한번 비교해볼까요? 2016년 1월 부산 2구 가봅시다. 말 나온 김에. 자, 세대수가 53평이 많죠? 볼게요. 2016년 1월 어때요? 9억 3,500입니다 9억 3,500. 그리고 어때요? 74% 상승해요. 서울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대구 집값 보세요. 8억 9천 9억이잖아요. 물론 25평과 53평 비교해서 죄송하지만은 두산이브 제니스는 작은 평수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49평, 52평이 세대수 적잖아요. 세대수 많은 53평을 본 겁니다. 자, 또 버머 SK뷰 296세대 34평 보세요. 2016년 1월 어때요? 7억 3천입니다. 매매 전세는요? 갭은요? 갭 1억 9천이에요. 이때 뭘 사겠습니까? 도곡 렉슬 잡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버머 SK뷰 잡는 게 맞을까요? 금액 차이, 서울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기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 보세요. 지금 광역시 부동산이 지금 초치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서울 부동산이 혼자서만 상승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자, 지방 광역시는 다 죽고 광역시는 다 죽고 서울 수도권만 오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요? 서울 수도권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에너지가 폭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규제가 전면적으로 완화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일단 금리가 좀 떨어져야겠죠. 금리가 지금 5% 정도 하잖아요. 5%대가 3%대, 3.5%대만 가더라도 괜찮다.
플러스로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사라져야 돼요. 네. 그리고 1년만 보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 6에서 45%로 세율의 세법을 다시 개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바꿔준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부동산도 끌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만 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서울만 오를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가격대가 비싸냐 싸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가격도 싸야 되지만 상대적인 가격도 싸야 돼요. 상대적인 가격은요, 지역과 지역 간의 비교예요. 특히 광역시들, 메이저 도시들, 이 도시들이 서울의 터미스를 추격한다? 그러면 서울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는 거예요. 요새 제가 넷플릭스로 고려 거란 전쟁, 우리 수종형님 나이가 어떤지 아세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와, 61년생이에요. 이미 환갑이 지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소배학 장군이 나오는데, 소배학 장군이 영화 카지노에서 우리 무시경님 담그려고 했던 그 경상도 말씨 쓰는 그 형님이에요. 이거 아시나요? 네. 자, 소배학 장군 이분이 69년생이에요. 수종형님보다 8살 동생입니다. 동생이에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고려 거란 전쟁에서 자꾸 정치인들은 명분 싸움이 하는 거예요. 명분을 누가 주냐, 명분을 누가 얻냐,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명대사 나옵니다. 명분이라는 것은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핑계입니다. 지금 뭐다? 광역시가 상승하기 위한 명분은 없어요. 광역시는 그냥 매매가 전세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하지만 서울은요, 서울의 힘이 막강하잖아요. 정부에서 서울 집값 오르면 뭐가 좋습니까? 국세든 지방세든 많이 거칩니다. 좋죠, 정부 입장에서는요. 지난 정권 때 세금 얼마나 뜯어갔습니까? 그때 곡간이 엄청났다고요. 서울이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광역시는 이만큼 상승했는데 우리도 상승해주세요 라는 명분이 필요하단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서울이 혼자만의 힘으로 미친듯이 상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2020년 연말 2021년도 이때 부동산 테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똘똘한 채예요. 제가 똘똘한 채는 뭐라고 했어요? 마케팅을 했죠. 자, 똘똘한 채가 마케팅을 하지만 그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서울만큼 지방 광역시든 아니면 서울 주변에 있는 수도권 아파트든 이런 곳이 상승해줬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특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비과세로 매도치고요. 매도치고 강남 부동산 진입을 하잖아요. 그게 뭐다? 여러분, 결국은 이 똘똘한 채 전략도 마케팅이었죠. 비록 강남 부동산을 마지막으로 활용점정으로 폭발시키기 위한 마케팅이었지만 광역시 부동산이 오르지 않았다면 결국 이것도 실패를 했을 거예요. 이 전략도 실패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을 때 한 곳만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소도시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양양 이런 데 있잖아요. 양양 혼자 막 오르고 서울 집값 오르게끔 한다? 이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서울 수도권 다 오르고요, 광역시도 다 오르고 중소도시도 다 오르니까 소도시까지 오르는 게 바로 부동산이라고요. 그런데 그 소도시는요, 고점을 찍고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타이밍이 매우 짧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적으로 투자는 고점에서 질질질질 옆으로 횡보는 할 수 있는, 그 횡보의 기간이 오래되는 도시, 즉 인구수가 많아서 호구가 많은 동네 반드시 진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